554쪽부터 시작하는 그 4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전기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전기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고, 장은 뭐냐 하면은, 장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마당장 그렇게 얘기해요. 예. 장이에요, 장. 장이고, 그게 이제 필드라는 거죠. 필드 하면 뭐 영어니까, 뭐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나름 이제 각자의 그 필드라는 것의 의미는 다 정립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에 어떤 전기의 기운이 퍼져 있는 거예요. 전기의 기운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내가 플러스 전화를 놨어요. 이렇게 플러스 전화를 놨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잡아 끌리는 듯한 어떤 그런 힘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는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기장이 있으면서 이걸 잡아 끄니까는 이제 Q0 플러스 Q0라고 하는 이제 플러스 전기라고 보면은 플러스 전기를 놨는데 잡아 끈다는 얘기는 이 공간에는 마이너스 전기의 기운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 전기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Q0가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밀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어떤 시험 전화를 공간에 놨을 때 거기에 이제 힘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그 공간에는 전기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뭐 전기장의 존재는 원천 전화 또는 전화 분포의 성질이며 전기장이 존재하기 위하여 시험 전화가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원래 전화 분포가 하나 있었고 원천 전화 분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여기 전화가 하나 딱 났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처음 할 때 이제 유도가 있었죠. 유도.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밀치죠. 밀치니까 요 전화 분포가 뭔가 좀 변화를 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이제 힘을 작용해서,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여기에 전화 분포가 바뀌면은 또 그 바뀐 전화 분포 때문에 이 점의 전기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시험 전화에 의한 요 전기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전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딱 놨을 때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존재하는 거지, 전화가 여기 탁 들어가서 여기에 분포를 바꿔버려서 전기장이 바뀌게 하면은 우리가 이 전기장의 의미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원래 전화 분포에 의한 이 점의 전기장을 찾고자 했는데, 이 시험 전화가 만약에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전화 분포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달라진 전화 분포는 여기에 다른 전기장을 만들겠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화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을 탐지하는 검출기 역할이지, 여기에 전기장이 존재하기 위해서 시험 전화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전기장이 존재하기 위해서 시험 전화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화를 놨을 때 힘을 받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은 전기장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전화를 이용한 것이지, 이제 여기에 전기장이 이것에 의한 전기장이 있기 위해서 시험 전화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또 이렇게 장황하게 했길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 거예요. 555쪽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장을 얘기할 때 실제로 이 시험 전화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기장이 있다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시험 전화 때문에 전기장이 존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전화가 있으면은 두 개의 전화가 하나는 뭐 Q가 있고 하나는 Q0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점전화로 보고 이제 받는 힘을 계산하면은 F는 K의 R 제곱분의 Q, 요거 이제 Q죠. Q를 갖다 스몰 Q로 씁시다. 그냥 스몰 Q의 Q0 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Q 둘 다 플러스면은 이 Q는 Q0의 이 방향의 힘을 작용하고, 반대로 요 Q0는 요 Q에 뭐 이쪽 방향의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건 힘이 아니라 어떤 전기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상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 힘에서 결국은 요 힘을 Q0로 나눠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 힘을 갖다가 뭐 F2라고 썼네요. F2를 갖다가 Q0로 나눠줘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전기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기장은 K의 R 제곱분의 요 Q죠. Q0가 아니라 Q. 요것이 전기장이 돼요. 요즘에서의 전기장은 K의 R제곱분의 요 전하 Q,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힘의 단위니까 뉴턴이고, 요거는 전하의 단위니까 쿨롱이고 해서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이 어떤 전기적 성질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 그 공간에 전기장이 존재하냐 하지 않냐 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이제 이 전기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Q와 Q0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이렇게 했고, 힘의 방향이 이제 그 R 방향이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Q와 Q0가 같은 종류의 전하면은 Q는 Q0를 밀치겠죠. 그래서 Q 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요 단위 벡터를 R 벡터라 그러면은 요 힘의 방향은 바로 요 R 벡터의 방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F2 벡터는 크기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0이면서 방향은 R 벡터다. 근데 전기장은 거기 그 나타난 힘을 갖다가 여기 있는 요 전하량 Q0로 나눠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벡터는 방향이 바뀔 리가 없죠. 단순히 크기만 요 Q0만큼 줄어든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 벡터는 요 두 차지가 이제 두 전하에 의해서 요 Q0에 생기는 요 힘 벡터의 방향과 요 점에서 여기 요 Q0가 존재하는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바뀔 리는 없어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점 전하가 있으면은 각각의 예를 들어 요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한다. 근데 전하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요 벡터를 구해요. 전기장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벡터를 합해서 R자 전기장을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여러 개의 힘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즉 전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개의 힘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각자의 힘을 구한 다음에 그 힘들을 벡터적으로 더해서 R자 힘을 구했죠.
전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전하가 있으면 각각의 전하에 의한 요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벡터적으로 다 더하면 여러 개의 전하에 의한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알짜 전기장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전기장을 구해보는데 그냥 단순히 그 아까 힘에서 전하 하나를 제거해서 나온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요 예제니까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모든 예제는 그래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데 두 개의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전하가 있고 어떤 점에서의 그 전기장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기장의 알짜 전기장을 구해야 되니까 요 Q1이 여기에 대한 거리 R1의 제곱분의 이제 여기 상수 곱하기 Q1이 플러스니까는 이 방향이 이쪽으로 뻗어 나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E1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R1이라고 하는 것도 요 같은 이제 좌표축을 잡아서 기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R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인데 요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변의 길이가 A예요. 그죠? A이고 여기에 Y축이니까 요 점은 여기 원점으로부터의 그 Y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Y제곱이 R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R1제곱은 A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서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어떻게 정하느냐? 방향은 우리가 보통 X축 플러스축을 갖다가 이제 기준 방향으로 잡죠. 그죠? 플러스 X축을 기준 방향으로 잡아서 요 이제 여기 요 전하 Q1에 의한 벡터가 요 플러스 X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이제 우리가 채택하죠. 그 각도를 P라 그러면은 요 이제 Q1에 의한 전기장 E1의 X 성분은 E1 곱하기 코사인 P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 E1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P 이렇게 되고 X 성분은 방향이 I니까 I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게 X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이제 요 E1의 크기 곱하기 사인 P죠. 그죠? 사인 P 한 다음에 Y 방향의 단위 벡터 J 이렇게 해주면 이제 E1 벡터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이거는 이제 Q가 마이너스니까는 마치 우리가 플러스의 경우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청력을 보이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인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플러스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퍼져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에 의한 전기장은 그 전하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힘에서 요 전하량으로 나눠준 건데 요 전하량을 갖다 다 이제 플러스로 아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것이 서로 잡아당기니까는 인력이 되는데 그 인력을 단순히 여기 있는 전하 Q0로 플러스 Q0로 나눠준 거니까 방향이 바뀌진 않죠. 그죠? 방향은 요 인력 방향으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요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벡터도 마찬가지로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제 분해하면은 이제 요 벡터가 X축과 만드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E2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요 R2인데, R2라고 하는 거는 요 Q2가 놓인 점이 원점으로부터의 그 X좌표의 크기를 B라 그러면은 이제 B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똑같이 Y니까 요 R2의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E2의 크기는 B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Q2의 크기. 이렇게 되죠. 물론 상수가 이렇게 K가 붙고. 그렇게 해서 E2의 X성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 E2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예요. 이제 그죠? 코사인 세타 곱하기 X축 양의 방향이니까는 I 이렇게 되고, Y 방향은 요 E2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거는 이 Y 방향은 여기서 E2 벡터의 Y 방향은 이게 마이너스 Y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 즉 마이너스 J 방향이다 하는 의미로 여기 마이너스 J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는 아까 요 E2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성해서 이렇게 벡터적으로 이제 합성하면 이제 요게 될 텐데, 요것의 X 성분은 어떻게 되냐? 각각의 E1의 X 성분과 E2의 X 성분을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X 성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E1에 의한 X 성분과 E1에 의한 Y 성분과 E2에 의한 Y 성분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와 요 마이너스를 포함한 요거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R자 전기장의 Y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연장시키면은 이제 이런 상황 중에서 거기 558쪽의 이제 윗부분이 지금 한 부분이고, 아랫부분이 이제 특정한 경우에요. 특정한 경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좀 전에 한 경우와 비교해서 지금 이 하나는 플러스 전하였죠. 그죠? Q1이 플러스 전하였고 Q2가 마이너스 전하였는데, 크기도 물론 달랐어요. 달랐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냐 하면은 이 Q1과 Q2가 부호는 다르지만, 즉 하나는 플러스 전기,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로 그 전하의 부호는 다르지만 그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쿨롱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 원점으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A였고, 또한 요 원점으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B였는데, 이제는 요 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전기 쌍극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전기 쌍극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수소 원자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아까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 원자의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원 형태 모양이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갖다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 쌍극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전기의 중심이나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구대칭형으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의 중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형 원자의 경우는 플러스 전기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기의 중심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전자가 이쪽에 많이 있게 되면은 플러스 전기의 중심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전기의 중심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쪽에 마치 이제 플러스 Q가 있고 요쪽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이 사이에 어떤 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형화, 단순 모형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모형화를 시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전기 쌍극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고 그것의 그 전체적인 중심도 이제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은 여기에 전하가 있는 점인지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도대체 여기에 전하가 있나 없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얘도 플러스가 따로 떨어졌으니까는 전기장을 낼 것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떨어진 부분도 전기장을 내니까는 이 주위에 전기장이 생겨요. 여기는 안 생긴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만든 전기장과 요것이 구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이제 여기에 뭉쳐 있는 거와 같기 때문에 플러스가 만드는 전기장, 마이너스가 만드는 전기장 서로 정확히 상쇄를 해서 이런 그 이제 이런 지오메트리로 있는 중성 원자의 어떤 그런 형태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외부의 전기장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제는 얘에 의한 전기장, 얘에 의한 전기장이 따로 존재해서 어떤 점에서의 전기장은 얘는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전기장을 가지게 되고 얘는 이렇게 미는 전기장을 가지게 돼서 이거들을 합치게 되면은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의 그 전하 분포가 되면은 알짜 전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알짜 전기장을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렇게 단순 모형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는 이렇게 한 군데 점으로 뭉쳐 있고 마이너스 전기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점으로 뭉쳐 있는 하나의 그 이론적 모형을 만들어서 요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이렇게 밀쳐서 이런 전기장을 만들고 마이너스는 잡아당겨서 이런 전기장을 만드니까 합해서 이와 같은 알짜 전기장을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전기 쌍극자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유도에 의한 전기 쌍극자가 되기도 하고 물 같은 경우는 아예 영구적으로 쌍극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H2O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O가 있고 H가 있는데 이 O 쪽으로 이 전자들이 주로 이제 이 O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O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치우치니까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H는 전자가 치우치니까 이제 플러스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H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나타내고 또 하나의 H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물 분자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전하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알짜 전기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전기장을 자체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 그러죠. 반면에 전기장이 0인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비극성 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같은 극성끼리 이제 만나야지만이 서로 뭐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 녹일 수도 있고 극성과 비극성이 만나면은 그거는 물과 기름 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화학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 쌍극자에 대한 그런 연구는 굉장히 이제 화학을 연구할 때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건 어떤 이제 하나의 물질에 다른 물질이 녹냐 안 녹냐 하는 거는 이제 전기 쌍극자가 이제 있냐 없냐 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라는 이제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는 거죠.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구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얘는 이쪽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리가 여기 요거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그죠? a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거리가 똑같죠. a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하나는 밀치니까 플러스고 하나는 땡기니까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x성과 y성분을 구해 보면은 지금 이제 x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요거의 x성분과 요거의 x성분을 더하는 건데, 더해 보면 이제 요거의 코사인 세타 하면은 이제 요만큼이 되고, 요거의 코사인 세타 하면 또 요만큼이니까 요 반의 2배니까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2완의 코사인 세타 한 거에 2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완의 전기장 요거죠. 요거 코사인 세타가 이제 요 2완의 x성분이고, 또 하나 요것도 똑같죠. 요것이 E2의 x성분이에요. 그죠?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 두 벡터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것의 2배가 되니까 2배의 요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x성분이 나왔고, y성분은 어떻게 되죠? 요것의 y성분은 플러스 y 쪽으로 가고, 요것의 y성분은 마이너스 y 쪽으로 하는데 두 개가 똑같죠. 그죠? 요 2완의 사인 세타 한 거고, 요거는 E2의 사인 세타 했는데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E2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완과 E2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2완의 사인 세타, 또 하나는 마이너스 E2의 사인 세타에서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Y방향 성분은 없고 X방향 성분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이제 전기장 벡터의 방향은 바로 요 두 전하를 잇는 직선과 평행한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y, 여기 코사인이니까 r분의 a죠. 그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스퀘어 루트 a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그것의 a.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여기 살아남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배의 k 곱하기 q의 a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이렇게 하나는 a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다른 하나는 a제곱 더하기 y제곱의 2분의 1승이 돼요. 그렇게 해서 a제곱 더하기 y제곱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배의 qa 이렇게 되죠. 분자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C번을 볼 것 같으면은, C번은 뭐냐 하면은, 여기 C번은 그 책의 558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Y가 A보다 굉장히 클 때예요. 그러니까 요 C번의 그 상황은 뭐냐 하면은, C번의 상황은 Y가 A보다 엄청 클 때예요. 그러니까 이 y가 크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전기장을 관측하는 지점이 요 둘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는 2a인데 요 y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y가 a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a를 갖다 이제 무시하면 되죠. 이거. 무시하면 되면 y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y 3승이 돼요. 분의 2qa 곱하기 k. 이렇게 우리가 요 전기장의 그 관측점의 그 거리가, 그러니까 쌍극자의 중심으로부터 관측점까지의 거리가 쌍극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엄청 클 때,
엄청 클 때는 요 a가 y에 비해서 매우 작으니까 무시가 돼서, 따라서 이제 전기장을 이렇게 approximate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